37회 FAT 2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나타나게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 나옵니다. 1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 등록을 가서 내 회사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등록에서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거래처니까 거래처 등록 가셔서 대상자가 연이학기사죠. 17번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정보를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사업자 번호는 맞고요. 대표자 성명 정연이, 업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종목은 악기 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를 수정하셔야 돼요. 대전, 광역시, 동구, 가양, 남로 14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서 동은 요 아랫줄에다 입력하세요. 가양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추가사항에서 요 담당자 메일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도 메일 주소가 달라요. jyh9376 그 다음에 골뱅이 잘못 입력했습니다. 여기에서 jyh9376 요거 수정을 해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은 닫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서요. 하나씩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집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지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상품 매출 3억 원, 상품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다르니까 들어왔더니 기초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2천만 원 바꾸고 지금 매출원가 1억 6천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기초상품 재고액이나 단기 상품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에서 절대로 수정이 안 돼요.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상품 금액을 변경을 하고 다시 오시면 자동으로 반영돼요.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영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맞죠? 복리후생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맞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맞고요. 수도광열비, 세금가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가 다르죠. 보험료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바꿔주시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 다 맞는 것 같은데 반드시 단기순이익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단기순이익이 다르죠. 금액 차이가 나요. 그건 뭐냐면 지금 빠져있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 소모품 B가 빠져있죠. 소모까지 치시고 엔터 치면 소모품 B가 떠요. 자동으로. 소모품 B 얼마입니까? 80만원 해서 단기순이익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기순이익이 맞으시면은 맞게 수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닫고 계정 과목 추가 등록 및 적용 등록 수정,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셔서 윤희학기는 일반적인 외상 매출 거래는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할부 매출 시 발생하는 외상 매출 거래는 할부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127번을 수정하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면 127번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정 과목명을 뭘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부 외상 매출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분을 3번 일반으로 하랬죠. 3번.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현금 적유하고 대체 적유는 하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현금 적유 1번에 할부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수취, 그 다음에 대체 적유에다가도 1번 할부 판매에 의한 할부 외상 매출금 발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실 때 오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초정보관리에서 수행해야 될 문제는 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 가시면 되죠. 일반 전표 입력 가셔서 이제 전표 입력을 할 건데, 사실상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곳은 이 일반 전표예요. 일반 전표에서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종이컵과 물티슈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랬죠. 그럼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7일이니까 0707. 이런 건 뭘로 처리해요? 소모품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 3번 누르시면 차변 떠요. 여기에서 소모 엔터 치시면 소모품비 800번대 쓰셔야죠. 소모품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1이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101 3만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출금전표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냥 대체전표 지금 저처럼 입력하시는 게 가장 보기 편해요. 해서 1번 지금 해결했고요. 2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에서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영상 퀵 서비스에서 판매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비는 당사 부담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하시죠. 그런데 내가 판매했을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비용 처리예요.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에요? 7월 10일 날. 비용 중에서 뭘로 처리합니까? 이거 운반비 처리하셔야 되죠. 그러면 3번 눌러서 차변에 운반, 그러면 운반비 800번대라고 그랬습니다. 824번, 금액은 25,000원.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죠. 4번 눌러서 대변 101 현금 얼마요? 25,000원. 이렇게 하시면 해결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영업부 직원의 회의 후 식사를 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직원들 밥 먹었어요. 그러면 우선 날짜부터 보니까는 전표에 7월 15일이죠. 7월 15일 가셔서 차변에 직원들 밥 먹었어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뭘로 처리합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돼요. 811번 복리후생비 얼마 먹었습니까? 14만 3천원어치 먹었죠. 14만 3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일 때는 대변에 뭘로 넣으셔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넣으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이거 카드 대금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거래처. 국민카드 거래처 꼭 넣으셔야 돼요. 14만 3천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해결되신 거예요. 단 가끔, 아주 가끔 나오는데 체크카드인 경우가 있어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미지급금 대신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7월 23일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이다. 거래대금 중 7월 2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7월 20일 전표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선급금, 승연 악기에 40만원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날짜가 며칠이에요? 7월 23일. 우선 상품을 샀어요. 얼마치? 400만원어치 구입을 했죠. 그럼 차변에 상품 얼마요? 400만원.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했었어요. 그게 대변으로 가죠. 선급금, 승윤악기라고 넣어주시고 얼마요? 40만원 지급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상품을 사고 나중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뭡니까? 외상매입금이죠. 대변에 외상매입금, 나중에 돈 줘야 되니까 승윤학기 넣으시고, 밑에 부분 보시면 빨간색으로 360만 원이죠. 360만 원이 외상매입금이 돼요.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넘어갈게요. 유형, 무형 자산의 매각. 자산을 매각할 때는 우선 날짜부터요. 7월 31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합차를 민수중고차 나라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요. 자산을 매각할 때 꼭 이 방법을 쓰세요. 우선 자산을 매각하니까 대변으로 먼저 보내죠. 차 팔았어요. 차 팔았으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 취득가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취득가 2,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지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죠.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 번호 넣으시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럼 밑에 부분에 1,500만 원 있죠. 얘가 장부가액이에요. 얘보다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요. 장부가보다 싸게 팔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승합차 매매대금 1,500만 원. 1,500만 원 장부가 가격과 똑같이 팔았으니까 손실이나 이익은 발생 안 하겠죠. 500만 원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1번 얼마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상품이 아닌 거를 팔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 어디요? 여기에서 민수중고차죠. 민수중고차 1,0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상품을 팔고 돈을 안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이 아닌 자산들을 매각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입력. 다인피아노와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가 며칠자입니까?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 입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어디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은행, 국민은행 얼마 받았어요? 52만 원. 그 다음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뭡니까? 대변에 선수금이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다인피아노죠. 다인피아노 52만 원.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내가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전자어음 수취거래 어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월 10일 날, 그러면 8월 10일 갈게요. 8월 10일 날 수연플롯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대요. 즉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수취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받으러음이 생기는데 누구한테요? 수연플롯.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짜리?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108번 외상 매출금 수연플롯 1,0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평가 문제 두 번째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그랬죠. 전표 입력하신데 클릭하시고 F3번 키를 누르시면 아랫부분에 어음 관리가 떠요. 내가 어음을 받았으니까 어음 상태는 보관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 종류가 보니까 전자어음이에요. 화면 밑에 부분 보시면 전자어음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 그 다음에 어음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00420 1908 10 1234 56 89 아니죠. 잘못 입력했어요. 1234 06789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1234 56789인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에요. 어음 번호가 틀리면은 당연히 오답 처리되겠죠. 어음 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았으니까 자수지요. 그 다음에 발행일은 오늘 날짜고 만기일 2019년 11월 10일. 지급은행은 어딥니까? 국민은행이죠. 여기서는 F2번 누르세요. 국민은행 엔터. 어디요? 청림동 지점. 이렇게 넣어서 적요란에 어음 번호와 보관 만기일자가 정확히 나오시면 맞게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 기타 일반 거래죠.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을 8월 14일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이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업체 사정으로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불가능하게 돼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 8월 14일 날 가보시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줬었어요. 이걸 되돌려 받은 거죠. 그러면 8월 20일 날 어디로 되돌려 받았어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103번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되돌려 받았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예요? 내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게 없어져야 되니까 건설 중인 자산 누구한테요? 건설 중인 자산 누구한테였어요? 여기에서 거래처가 없네요. 안 넣어도 되죠?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원래 실무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 즉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8월 22일 날 보니까 지방 출장간 박선주 사원으로부터 출장비 추가 입금 요청이 있어서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우선 대변부터 갈게요. 대변 보통예금이죠. 103번이에요. 농협입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 국민은행이었다고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협은행 그 다음에 얼마 보냈어요? 12만 원 보냈습니다. 우선 돈은 보냈는데 이 사원이 얼마를 쓰고 올지 모르죠. 즉 사용 금액이나 계정 과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뭘로 처리하셔요? 여기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 사원들이 여러 명이 출장 가면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이름을 기재해 놓으셔야 돼요. 박선주 얼마요? 1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월 25일 창고를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현대빌딩에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 줬대요. 그러면 8월 2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는데 얘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잡아주시고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건물 빌리면서 보증금 낸 거죠. 이건 비유동 자산이에요. 임차 보증금.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서? 현대빌딩. 얼마예요?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임차 보증금 자산입니다. 내가 건물 빌리면서 보증금 낸 거라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표 수정이 나오는데 전표 수정이 두 문제예요. 잘못 입력된 전표를 수정하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 천년학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수정하래요. 보니까 거래일자가 9월 12일이네요. 9월 12일. 내가 분명히 계약금을 준 건데 미지급금으로 돼 있어요.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요? 계약금 줬으니까 선급금. 그리고 찬미학기가 아니라 천년학기예요. 천년학기 42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국민은행. 이렇게 바꾸시면은 맞게 수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직원 시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우선 9월 20일이에요. 그러면 9월 20일 가셔서 운반비로 돼 있어요. 직원이 상품도 아닌데. 그죠?
출장 나가거나 이럴 때 지급하는 거 뭡니까? 여비교통비죠. 800번대 여비교통비 45,000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나중에 카드 대금 결제해야 되니까 삼성카드. 이렇게 바꾸시면 계정 차병 계정만 바꾸시면 올바르게 수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수정까지 완료하고 나시면 결산이 나오는데요. 결산은 항상 날짜를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로 해놓고 결산하시는데 수동 결산 하나와 자동 결산 하나가 나와요. 우선 수동 결산부터 볼게요.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만원을 계상하다. 결산 정리 분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일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럼 결산일 때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우선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얼마요? 이자 비용 3만원. 그 다음에 아직 안 줬어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3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수동결산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해서 설정하래요.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서 합계잔액시산표부터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결산일이니까 날짜는 언제예요? 12월 31일 날 해서 우선 외상매출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2억 1,319만 1,000원이죠. 여기에 1%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0 2개 빼시면 돼요. 213만 1,910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존재하죠. 얘를 뺀 나머지만 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63만 1,910원이죠. 그거를 따로 기재를 해 놓으세요. 기재를 해 놓으시고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여기에선 탭을 누르세요. 그러면 쭉 뜨죠. 뜬 데에서 대손상각비라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대손상각. 대손상각에서 문제에선 외상매출금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163만 1,910원. 요것만 딱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이해 확인. 그러면은 얘는 닫을게요. 얘도 닫고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얘는 비록 내가 안 했지만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대손상각비 설정한 게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완료를 하시죠. 그러면 마지막 세 문제가 뭡니까? 회계정보 분석에서 장부 확인하는 거죠. 총계정 원장 조회 1번부터. 얘는 어디 조회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1월부터 6월 중. 그런데 총계정 원장 딱 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부터 6월 하려는데 가장 많은 달과 그냥 우선 조회 눌러볼게요. 여기서 지금 날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뭐래요? FE 복리후생비 811번 땅 하면은 날짜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냥 조회 다 하시면 돼요.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거,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거 찾으랬죠. 복리후생비는 가장 많은 달이 언제예요? 1월부터 6월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4월이죠. 복리후생비는 4월. 문제 딱 보면 복리후생비가 4월이니까 더 이상 접대비는 안 찾아도 되죠. 왜냐면 복리후생비 4월이 3번밖에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접대비 여기서 F2번 접대비 813번 엔터 그냥 쳐보시면 얘도 4월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면 답안 수록에서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격리일보 조회하래요. 그러면 격리일보가 어디 있습니까? 격리일보가
경리일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경리일보 가셔서 3월 3일자 그러면 0303 3월 3일자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래요. 3월 3일하고 조회했는데 여기에서 보통예금은 2억 어째고 저째고 맞죠? 2억 6,289만 6천원 맞고요. 바드럼 개 보시는 거예요. 6천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개 400만원, 단기 차입금 1억이죠. 근데 단기 차입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0 개수 갖다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라고 했는데요. 6월 말 현재 유형자산 중 비품 장부가액의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디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여기에 있죠. 결산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가셔서 그냥 6월 말이니까는 6월 해서 유형자산 중 비품 여기에 있죠. 비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품의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장부가액이에요. 요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품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게 장부금액이죠. 5,290만 원에서 1,500만 원 빼시면 얼마가 될까요? 1번이죠. 1번 3,790만 원. 그러면 답안 수록에서 1번 닫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를 푸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의 개수 갖다 헷갈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사소한 거 갖다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그런 것만 잘 피해 가시면 돼요. 해서 37회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